종교 너머 아하. 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너머 아하. 종교인들이 협력해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인데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건강한 가정들이 있어야겠죠. 그렇다면 건강한 가정이란 무엇일까요? 엄마 아빠가 있고 자녀가 있는 일반적인 가족 형태만이 건강한 가정일까요? 요즘 우리 사회에는 한부모 가정, 조부모 가정, 입양아 가정, 다문화 가정, 참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있는데요. 이 모든 가정들이 건강할 때 우리 사회도 건강해지겠죠. 오늘은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는 그리고 종교계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아동의 권리 보장과 행복을 위한 기관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이자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정익중 원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 아동이 행복한 세상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건강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건강한 가정들이 모여서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건강한 가정이라는 게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기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가정의 형태가 너무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뭐 보통 일반적으로 보는 양부모 가정뿐만 아니라 뭐 한부모 가정, 조부모 가정, 뭐 입양아 가정, 다문화 가정 등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고요. 네. 그런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온전한 가정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진정으로 건강한 사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를 위해서 다양한 가정 형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말씀해 주신 대로 뭐 한부모 가정, 조부모 가정, 입양아 가정, 다문화 가정 이렇게 다양한 가족 형태를 우리 사회가 존중하고 또 국가 정책적으로도 잘 배려하고 있을까요? 뭐 정책적으로 차별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지원이 좀 충분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냥 일반 가정에 비해서 한부모 가정은 빈곤율이 한 4배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그리고 뭐 조성 가정은 최대 10배까지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빈곤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에 걸맞게 지원이 확대되고 있느냐, 충분히 지원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에는 약간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복지는 신청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대상자가 신청을 직접 해야지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몰라서 아니면 뭐 낙인감 때문에 신청하지 않아서 뭔가 지원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발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발굴해서 잘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여튼간 뭐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런 측면에서 약간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특히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난 그 아기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네, 이 아기들을 보호하는 일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의 출산 미등록 아동이 2천여 명이나 된다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한 2015년부터 2022년까지였고 조금 더 길게 하면 10,000명 가까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이게 지난해 있었던 수원 영아 사망 사건 이후에 출생 기록은 있는데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미등록 영유아 문제가 드러났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정책이 바뀌게 된 그런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미등록 영유아가 아까 전에 얘기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 2,000명 정도 됐는데 그중에서 300여 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보통 영아 사망률이 1,000명당 2.3명인데 비해서 사망률이 한 50배가 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에 관심과 지원이 있다면 살릴 수 있는 아이가 많다라는 뜻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출생 통보제입니다. 이거는 그 한 15년 동안 20번이나 발의가 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가 수원 영아 미등록 영유아 사건들이 이제 불거지게 되면서 갑자기 이제 통과가 되게 됐습니다. 이거는 그 지금까지는 출생 신고의 부담을 부모가 이제 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태어났으면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은 아이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거든요. 네. 이제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에는 이 출생 정보를 지자체 의료기관에 알리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부모가 출생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끝내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출생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아까 전에 저출생도 문제였지만 태어난 아이들을 국가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출생 통보를 하게 되면 아마도 그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던 뭐 어떻게 보면 임신 사실을 아니면 출산 사실을 친한 친구나 뭐 부모에게 털어놓기 어려운 그런 위기 임산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위기 임산부의 경우에는 병원에서는 바로 출생 통보가 된다면 병원을 이용하지 않고 출산을 하게 되는 훨씬 더 위험에 빠뜨리는, 산모와 아기가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출생 통보제와 더불어서 보호출산제도 이제 시행이 됩니다. 보호출산제라는 거는 위기 임산부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고, 아동을 이제 보호 출산을 하게 되면 국가가 보호해서 병원 밖 출산을 그리고 안전을 보호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네네. 올해 7월 19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 통보제와 이제 보호 출산제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아이들을 지금 잘 보호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모가 양육하지 못하는 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이 아이를 입양을 통해서 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입양 정책은 좀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아이를 원가정에서, 그러니까 원래 태어난 가정에서 이제 성장시키기 어렵다면 가능하면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지금까지는 시설에서 보호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제 시설에서 보호하지 않고 가능하면 입양이 아니더라도 가정과 유사한 가정 위탁에서, 그것마저 안 된다면 공동생활 가정에서, 그것마저 안 되면 시설이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거꾸로인 경우가 많아서 이제는 이제 입양이 잘 될 수 있으면, 그 입양과 가정위탁이 잘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 입양과 가정위탁이라는 거는 국가 정책이긴 하지만 가정에 품을 내어줘야지, 가정에서 품어주셔야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참여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 여하튼 법이 작년 7월에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이 되고 국제 입양과 관련된 법률이 제정 공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양이 뭐 홀트로 대표되었던 굉장히 민간 입양 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입양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년 7월에 이제 실행 예정인데, 입양 아동의 결정과 보호를 지자체에서 이제 수행하게 되고, 예비 양부모의 자격 심사나 결연 같은 것들은 이제 보건복지부의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일련의 절차에서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정책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호대상 아동의 뭐 국내 입양이라든지 국내에 살고 있는 모든 아동의 국제 입양과 관련된 절차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양 신청과 관련해서 이제 입양 기관에 이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하게 되면서 뭐 불필요한 뭐 대기 시간도 줄일 수 있고 표준화된 뭐 절차라든지 교육 같은 것들을 안내할 수 있어서 예비 입양 부모들의 이제 편의성을 높아질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여러 기관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셨다면 지금은 이제 내년 7월부터는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서 신청도 하시고 뭔가 교육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 딩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입양을 생각하는 분들도 뭐 분명히 또 많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한 해의 입양은 얼마나 이루어져요? 그게 너무 창피한데요. 점점 뭐 아이들의 숫자가 줄고 있기 때문에 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작년 기준으로 한 200건 정도입니다. 200명의 아이들. 원래 우리나라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은 한 4,000건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200명 정도만
입양이 됐기 때문에 물론 원가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들도 많지만 그 중에 많은 수가 시설에서 보호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가능하면 시설에서는 보호되지 않고 아이들이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뭐 시설은 어떻게 보면 바로바로 보낼 수가 있거든요. 시설이 존재하고 있고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입양이나 가정위탁 같이 이제 가정의 경우에는 이 국민들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보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숫자는 아직은 지금은 좀 적은데 이후에는 많은 교도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면 이 숫자가 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지금도 우리나라의 아기들이 해외로 입양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지금도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숫자가 많이 줄었지만 아까 200명 입양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한 3분의 1 정도는 해외로 입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외 입양을 체계화하는 것들을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그 6.25 전쟁 이후에 해외 입양이 만들어졌고 거의 시작되다시피 했거든요. 지금까지 그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통계 숫자로 따지면 한 17만 명 정도 어떤 분들은 그것보다도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17만 명 정도가 해외로 입양이 됐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숫자가 입양이 됐고 지금 현재도 계속 뿌리 찾기나 가정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예전처럼 우리가 못 사는 나라였으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뿌리를 찾거나 그러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소외감 같은 것들도 안 경험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력도 신장이 되고 선진국 수준이고 K-팝이라든지 K-컬처 이런 것들 보면 우리나라가 가고 싶은 나라가 된 거거든요. 네. 이렇게 선진국에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해외로 보낼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밥도 못 먹고 가난하고 이런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고생하기보다는 해외에서 성장하는 게 더 기회가 많지 않겠냐 이렇게 성장했는데 지금 시기에도 해외로 보내고 있다라는 거는 약간 좀 우리 사회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근데 이제 이 해외로 그 입양되는 아이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건강 우려거나 장애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강 우려가 있거나 장애가 있으면 입양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건강하면서 여아인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입양이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출산하고 문화가 비슷합니다. 출산에서도 여아를 더 선호하는 것처럼 입양에서도 지금 현재로는 여아를 더 선호하고 여아 중에서도 신생아 그리고 건강한 아이를 이제 선호하다 보니까 남자아이이거나 건강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 장애가 있거나 이런 아이들은 해외로 입양을 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네. 그 현재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부족한 상황인데 네네. 앞으로 혹시 외국의 아기를 입양해 오는 일도 많아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후에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지 않을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해외로 보냈던 것처럼 해외에서 이제 성장하는 아이들 중에서 진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국제사회에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국제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까지도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해외를 넘는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아이의 굉장히 인생에서 굉장히 큰 결정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됐던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상처가 됐던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들이 굉장히 아이 입장에서 충분히 고민되고 아이의 최선의 이익에 맞게 입양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도와주겠다고 덥석 받는 것도 이상하고요. 네. 아닌 것들도 이상하고 하여튼간 그게
그 아동 이익의 최우선의 원칙에 맞느냐 이런 부분들이 고민되고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님과 행복한 가정 만들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아동 청소년 전문가시니까 그 자녀 양육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네네네.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잖아요. 뭐 하나씩만 낳아 기르다 보니까 금쪽이란 말도 나오고 있고 네네. 우리 맞벌이 부부의 자녀 양육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그러니까 독박 육아보다는 양쪽에서 이제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정이 많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여성이 이제 육아를 전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사노동의 경우도 그렇고요. 뭐 최근 통계에서도 맞벌이 부부나 홀벌이 가정에서나 가사 노동 시간이 비슷한 거로 나타났어요. 네. 그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약간 맞벌이 가정에서 훨씬 더 가사 노동 시간이 높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남성의 육아 참여도 적고 가사 노동 참여도 적고 그러다 보니 뭐 여성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를 낳는 게 훨씬 더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저출생 문제로 이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남성분들에게 이렇게 여쭤보면은 왜 뭐 참여하지 않느냐 이렇게 뭐 잘 몰라서요, 뭐 배운 적이 없어서요, 해본 적이 없어서요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뭔가 부모 교육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부모 교육이 필요 없는 사람들만 받아요. 그러면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하지. 이 사람은 부모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또 부모 교육을 받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부모 교육이 보편화될 수 있게 아마 뭐 설법을 하실 때도 이렇게 부모 교육과 관련된 내용도 많이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아마 뭐 지금도 충분히 하고 계실 텐데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담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제 부모가 다 지금 맞벌이 가정이다 보니까 네네네. 그 어느 한 사람이 이제 가사를 돌보고 아이에 집중하는 것보다 좀 아이가 받아야 될 관심과 사랑을 좀 덜 받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무슨 시간을 더 많이 보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질적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더 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가치는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다 핸드폰만 보고 있다. 그건 더 나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적절하게 질적으로 높게 보내는지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어서 시간 자체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더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젊은 부부들이 아이랑 오랜 시간 함께하지 못한다고 미안해하지 말고 좀 가치 있는 시간만이라도 충실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게 뭐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앞서 이제 금쪽이라는 말도 좀 해봤는데 자녀의 권리를 보장해 주면서 혼낼 땐 혼내는 이 훈육 이거 어떻게 좀 병행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훈육과 학대 간에 뭔가 뭐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학대는 학대고 훈육은 훈육입니다. 둘 사이에 경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뭐 훈육을 세게 하면 학대고 뭐 약하게 하면 훈육이고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그리고 한 번에 아이가 변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모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가 한 번 말해서 바뀌는 그 부모님도 한번 보세요. 본인도 그렇게 하셨나?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 번 얘기해야 된다. 그리고 본인이 모범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뭐 본인은 매번 핸드폰 보면서 핸드폰 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책을 보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연스럽게 보이면, 그러니까 저희가 자녀가 부모의 거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이가 했으면 좋겠는 모습을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럴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저희가 다른 성인에게 하지 않는 것들을 최대한 하지 않는 것들 저희가 뭐 업무상의 지도를 한다든지 뭔가 할 때 때리거나 그럼요. 욕하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근데
자녀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뭐 때리는 분들도 계시고 욕하는 분들도 계세요. 때리거나 욕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여러 번 얘기하고 부모가 모범을 보이면 언젠가 변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아동 존중 원칙에 기반해서 이런 체벌 없이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긍정 양육 129 원칙을 마련했습니다. 예. 저희 홈페이지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안에 이제 핵심이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믿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그 원칙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실천 방법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기분 좋을 때는 뭐 괜찮다고 얘기했다가 기분 나쁠 때는 막 혼내고, 이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부모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요. 근데 부모가 실수할 때는 그냥 지나가요.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부모가 실수했을 때는 실수를 인정한다든지, 그리고 아이와 함께 할 때는 좀 핸드폰 보지 마세요. 온전하게 집중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네. 아이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이런 것들을 좀 하면, 저는 당신은 잘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못하니까 계속 배우려고 하고 계속 고민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지금 뭐 교도님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러려고 노력하시고, 그러면 어느 순간 바뀌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 프로그램에 뭐 교무님, 목사님, 신부님 다양한 분들 출연해 주시는데, 그 성직자께 이렇게 듣는 것처럼 예. 그래요? 아주 예. 죄송합니다. 이건 뭐 예. 당신은 잘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 성직자 분들께서는 잘하시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 다짐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제가 잘하려고 이제 계속 노력하고 있고, 뭐 저도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 존중해주는 그 마음이 네네. 이제 어른한테 하듯이 네네. 그 방식은 다르겠지만 네네. 그 존중해주는 마음은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네네. 들고, 네네.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사실은 네네. 꽤 종교의 핵심 메시잖아요. 네네. 네. 원불교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간 좀 더 챙겨주시면은 아이가 돌봄과 보호의 대상만이 아니다. 인격체다. 이런 것들, 그리고 어린 시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네. 됩니다.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행복하게 해주면서도 훈육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네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건강한 가정 만들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뭐 지금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게 아이와 함께하는 일이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저희가 어렵게만, 그러니까 뭐 아이를 키우는 게 쉽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다들 어렵다는 얘기만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아이와 함께해서 행복한 순간들이 굉장히 많고, 저희가 어렵다고만 얘기하기 때문에 뭐 미혼님 분들이 결혼하길 두려워하고, 또 결혼하신 분들이 또 아이를 낳는 걸 두려워하게 되는 것 같아요. 행복한 순간을 차라리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아이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리고 좀 더 여유 있는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볼 때 훨씬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통 아이와 어릴 때는 행복해 하다고 생각했다가 아이들이 뭐 중고등학교 갔을 때는 공부 때문에 막 화나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아이들을 믿는 만큼 성장한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잘 믿어주시고 잘 존중해 주시면 아이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을 해서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일꾼으로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럴 수 있도록 뭐 교도님들께서도 아이들과 함께할 때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